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군입니다. 자, 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리버풀과 뉴캐슬의 경기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자, 선발 라인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송 골키퍼, 조고메즈, 엔도 와타루, 버질 반다이크, 이브라이마 코나테, 루이스 디아스, 소버슬라이, 누네스 살라 존스, 알렉산더 아놀드. 이번 경기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메갈리스터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되게 또 힘이 되어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크게 스쿼드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네요. 이거 말고는. 네, 그렇고요. 지금 아스날이 20라운드 졌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이 놀랍게도 지금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1위로 맞이하는 2024년 첫 번째 경기 과연 어떻게 또 펼쳐질지 한번 전반전 보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루이스 디아스. 와우. 드디어 혈이 뚫리네요. 와. 옵사이드. 맞는 것 같아요. 네. VAR 보긴 할 건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가까웠어요. 정말 아까운 라인이었는데 아무튼 뭐 좋습니다. 좋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찍었어요.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 디아스 오늘 아까 뭐 취소되긴 했지만 골 넣고 좀 자신감이 올랐습니다. 아주 좋아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보트만의 태클이었는데요. VAR을 돌려보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이건 PK는 맞다고 보고 개인적으로 카드 색깔까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로 카드는 주어지지 않았고 일단 페널티킥 선언 정상적으로 이어집니다. 키커는 모하메드 살라. 네, 이번 시즌은 다 성공했습니다. 우와, 닉포프 막았습니다. 닉포프래. 두브라프카 선방. 세컨볼도 네 막혔습니다. 너무 좀 정직하게 쳤네요. 아쉽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리버풀과 뉴캐슬의 경기 전반전 0대0으로 끝이 났는데요. 글쎄요, 이 경기 참 재밌네요. 네, 재미는 확실히 있습니다. 리버풀과 뉴캐슬 굉장히 서로 전방 압박을 열심히 오늘 경기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더티한 경기가 되어가곤 있는데 역시 오늘도 어김없이 주심이 참 좋은 판정을 해주면서 경기 보기 참 껄끄럽게 하고 있죠. 물론 뭐 VAR은 잘 보고 있습니다. VAR은 당연히 잘 봐야죠. 비디오로 보는데 잘 안 볼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리버풀은 기회를 많이 잡았습니다. 뉴캐슬에 비해서 뉴캐슬이 후방에서 빌드업 실수가 굉장히 잦았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잡았는데 두브라프카가 너무 좋은 선방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리버풀이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죠. 어쨌든 최근에 공격진의 부진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게 또 드브라프카의 활약과 좀 겹치면서 좀 더 공격진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 문제는 오늘 경기 살라의 폼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리버풀 현재 비가 굵은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감안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살라가 오늘은 패스도 제대로 한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공은 많이 잡는데 드리블에 대한 성공도 거의 없고 패스도 오늘 경기는 너무 부정확한 게 너무 많고요. PK도 결국엔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전반전의 워스트는 살라고 또 마찬가지로 우측 라인을 담당하는 소보슬라이도 오늘 경기에서는 뭐 많이 띄워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거 외에는 사실 큰 활약 오히려 역습 상황에서는 아쉬운 킥으로 흐름을 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동안 해준 게 정말 많은 선수들이지만은 오늘 경기 한에서는 좀 빠르게 교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반에도 만약 그런 폼이 이어진다면요. 좀 빠르게 또 계속해서 60분대에는 클럽 감독이 교체 타이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첫 교체를 그 시간대에는 뭐 엘리엇이나 이런 카드들을 만져볼 수 있겠죠. 또 메갈리스터도 복귀했기 때문에 뭐 엘리엇, 메갈리스터 이런 선수들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트리피어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후방에서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부침이 있는 상황이다. 물론 뭐 파비안 시에어, 스벤 보트만, 덴번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뉴캐슬의 이런 볼 줄기를 담당하던 선수는 후방에서 트리피어였거든요.
또 트리피어가 순간적인 오버랩을 통해서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기도 했었고, 근데 문제는 리브라멘토 선수, 오늘 트리피어 대신해서 나오는 리브라멘토 선수는 뭐 수비는 괜찮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전개하는 데 있어서는 아쉬움이 많은 선수예요. 오늘 경기 우측에 앤서니 고든이 섰는데 결국 고든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좀 트리피어 같은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리브라멘토는 그게 안 되는 선수다 보니까 오히려 압박에 좀 타겟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턴오버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부침을 겪고 있는 부상으로 인해서 그런 뉴캐슬인데, 일단은 그래도 전반 중후반부터는 롱볼 전개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해답을 찾긴 했습니다, 뉴캐슬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후반전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기회가 아주 없던 건 아닙니다. 또 뉴캐슬이 이번 뭐 전반전 슈팅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전반기 맞대결의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뉴캐슬은 물론 그때 당시에는 뉴캐슬이 이기고 있었어요. 이기고 있다가 추가골을 못 넣어서 리버풀이 역전을 한 거였는데, 네, 일단 이번 경기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이 선제골을 넣지 못한 상황이고 계속 두들기고 있지만 골을 못 넣고 있고, 반대로 뉴캐슬은 롱볼로 상대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고는 있는 상황이죠. 뭐 반다이크 이런 선수들이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경기가 또 펼쳐질지 기대가 되고요. 후반전에 문제는 지금 옐로 카드가 꽤 있습니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루이스 디아스 이런 선수들이 사실 플레이와 무관하게 받은 옐로 카드라서 좀 많이 아쉬워요. 특히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수비수기 때문에 좀 더 옐로 카드의 위험도가 높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체로 넣어줄 선수가 없거든요. 지금 고메즈가 레프트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조금은 아쉬웠다. 또 추가로 앤서니 테일러 오늘 주심인데, 역시 대머리 아저씨는 역시 뭐 할 말 없게 만드는 판정을 오늘 경기에서 또 이어서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데 사실은 후반전에 어떻게든 잘 해서 달아나야 됩니다. 오늘 경기 만약에 지면은 맨시티가 자력으로 1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리버풀은 좀 승리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후반전이 또 어떻게 될지 경기 보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모하메드 살라. 결국에는 리버풀이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역습 장면에서 나오는 되게 좋은 플레이였고요. 결국에 제가 좀 하프타임에 지적을 했던 소보슬라이부터 시작이 돼서 루이스 디아스, 다윈 누네스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로 이어지는 좋은 전개에서 나온 선제골이었습니다. 네, 알렉산더 이삭의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앤서니 고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좋은 돌파를 보여줬고요. 라인 브레이킹 정말 좋았네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까지 역시 뭐 괜히 비싼 금액에 넘어온 게 아니라는 거를 잘 보여줍니다. 역시 고든은 왼쪽에 쓰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측에선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커티스 존스 추가골 들어갑니다. 교체로 들어온 조타가 어시스트를 넣었는데요. 물론 살라의 이 볼 투입이 정말 좋았지만은 조타는 효율이 정말 좋네요. 연비가 좋은 선수이지 않나. 지금 뉴캐슬의 수비 숫자가 전반 중후반 이럴 때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이었어요. 보통 미드필더진까지 좀 수비에 가담을 많이 해줬었는데 뉴캐슬이 조금 더 라인을 올리면서 수비수만 있었던 상황이었고,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선수들이 옐로 카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조타를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에는 리버풀이 이렇게 득점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골인가요? 학포 골입니다. 진짜 살라의 어시스트인데 한번 볼까요? 또 이거 선을 그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거 어이없게 먹혀가지고 거의 동일선상 같아 보이는데 선을 그어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온사이드 같은데요. 온사이드네요. 온사이드입니다. 진짜 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네요. 어떻게 전반전에 그렇게 경기하고 후반전에 1골 1도움을 기록할 수가 있죠? 진짜 괜히 롱런하는 선수가 아니다 라는 거를 또 느끼게 해줍니다. 스벤 보트만 코너킥에서 아주 높은 타점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자유로웠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아마 지역 수비를 하기 때문에 리버풀이 코너킥 수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이거는 너무 많이 실책이지 않나 싶네요.
네, 페널티킥이 소원이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뒷공간이 뚫렸었고 조타가 두브라프카를 제치는 과정에서 여기서 터치가 있었습니다. VAR이 돌아가 보긴 할 것 같아요. 저는 조금은 의아하긴 하거든요. 왼발이랑 터치가 있긴 했는데 VAR이 돌아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바쁘네요. 원심이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심 유지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조금 이거는 리버풀의 유리한 판정이긴 하지만 전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어쨌든 모하메드 살라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성공. 2골 1도움입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리버풀과 뉴캐슬의 경기 4대2로 끝이 났습니다. 전반에 0대0으로 끝났다가 후반전에 6골이 터졌는데요. 역시 축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후반전에는 뉴캐슬이 너무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사실 전반 중후반의 컨셉이 되게 좋았거든요. 유효했고. 근데 그거를 다시 깨고 전반 초반에 안 좋았던 흐름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게 에디하우 감독의 선택이 저는 조금 아쉬웠다고 봅니다. 에디하우 감독이 본머스 시절에도 승격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본인의 이 압박 전술을 유지를 했었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뉴캐슬까지 오게 된 건데 그래도 조금은 유연하게 갈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초반에 리버풀이 골을 넣었고 물론 곧바로 이삭이 골을 넣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도 조금 그 기세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았죠. 뉴캐슬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에는 난타전으로 이어졌었고 사실 3대2까지 됐을 때 뉴캐슬이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저는 봤는데 결국에는 뒷공간을 허무는 메갈리스터의 패스가 기가 막히면서 사실 최근에 정말 엔도 와타루가 너무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컵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정말 좋았는데 결국엔 메갈리스터다. 메갈리스터가 그래도 주전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경기에서 또 보여줬고요.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좀 햄스트링을 잡고 나가긴 했는데 좀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FA컵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 이 앞서서 얘기를 드렸지만은 말도 안 되는 게 살라가 오늘 경기 2골 1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정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살라는 경기력이 안 좋아. 근데 경기 끝나고 보면 항상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는 선수가 바로 모하메드 살라거든요. 뭐 디오조타도 그런 유형이긴 하지만 오늘 경기 2골 1도움 기록하면서 득점율이 도움율입니다. 물론 둘 다 공동이긴 하지만 득점은 지금 14골로 홀란드랑 동률이고요. 도움은 8도움으로 지금 와킨스랑 동률입니다. 와킨스 도움 많이 했네요. 뭐 어쨌든 결국에는 리버풀이 홈에서 강했고 최근에 뭐 2무 거두긴 했지만은 뉴캐슬 상대로는 항상 리버풀이 홈에서 강했거든요. 패배가 많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 4번 정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러면서 사실 리버풀이 좀 힘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두브라프카 정말 오늘 좋은 경기 펼쳤지만은 아쉽게도 팀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부상자를 지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쿼드 운영이 어렵고 사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에디아우 감독의 조금 실책성 플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많았던 게 앤서니 고든이 오늘 경기 뭐 어시스트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초반에 우측 윙으로 나온 것이 무엇을 위한 기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후반 초반에 이제 마일리 선수를 빼고 알미론을 우측 윙에 두면서 고든을 왼쪽으로 두고 그때부터 다시 고든이 활약을 하기 시작한 건데 아무래도 최근에 알미론 선수가 기세가 안 좋기 때문에 아마 고든을 우측에 둔 게 아닐까 싶은데 좀 아쉽죠? 물론 지금 뭐 칼럼 윌슨도 최근에 다시 부상을 당했고 트리피어도 다치면서 사실 정말 카드가 없긴 해요. 뉴캐슬 입장에서는. 근데 뭐 그래도 이거는 조금 실책성 플레이였다. 너무 밸런스를 추구한 게 아닐까 싶어요. 에디아우 감독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좌측 일변도로 갔으면 또 모르겠지만 우측까지도 좀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뭐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후반전에 다시 전반 초반의 컨셉으로 돌아갔다라는 거 그게 조금은 에디아우 감독의 또 두 번째 실책이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나름 측면 공간이 많이 나왔거든요. 뉴캐슬 입장에서. 그래서 3백으로 전환을 하면서 루이스 홀과 리브라멘토를 측면 윙백으로 두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조금 아쉬운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사실 어쨌든 3백이 갖춰져 있으니까 윙백이 그 측면 공간을 좀 더 공략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저는 3백을 쓴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일단은 루이스 홀이 좋지 못했고 리브라멘토도 어느 정도 지칠 대로 지쳐 있던 상황이었고 오히려 뒷공간을 허용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추가골을 리버풀이 넣었죠. 근데 정말 저기 뉴캐슬 벤치를 보면은 카드가 너무 없긴 해요. 그러니까 쓸만한 교체 자원이 머리가 아마 많이 아플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리버풀 얘기로 돌아와서요. 리버풀은 그래도 조금은 다행인 것은 디아스의 폼이 오늘 굉장히 좋았다는 거. 슬슬 조금 다시 디아스도 살아나고 있긴 해요. 지난 경기에서도 나름 괜찮았었고 지지난 경기에서도 좀 살아나나? 이런 조짐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괜찮았고 누네스는 뭐 물론 직전 경기 골을 넣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경기 어시스트도 했고요. 사실 누네스도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공격 포인트를 착실히 쌓아 나가고는 있다. 오늘 경기 도움했으니까. 그리고 결국엔 살라 전반전에 너무 못했어요. 사실 이 정도면 혈마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못했는데 정말 결국에는 노련한 선수는 네, 노련한 선수는 노련하게 잘 풀어 나온다라는 거 본인 위기를 스스로 다시 한번 좀 배웁니다. 그리고 엔도와타로 오늘 정말 좋았고 소보슬라이는 근데 좀 살아날 필요가 있죠. 허벅지를 좀 만지면서 들어갔는데 교체할 때 부상이 아니길 바라야 됐지만 부상이라면은 좀 쉬고 나오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이참에 좀 쉬어야지 요즘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폼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고 오늘 경기 존스가 또 선발로 나왔거든요. 최근에 폼이 좋죠. 오늘 그리고 또 골까지 넣었고요. 결국에는 존스가 좀 적극적으로 박스 안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미드필더가. 그래서 골이 나온 건데 뭐 좀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바이날둠이 있었을 때는 사실 이런 움직임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웠던 평가를 들었던 건데 요즘은 이 바이날둠이 뛰던 자리에 고정된 주전이 없잖아요. 사실 뭐 존스가 뛰기도 하고 크라반베르가 뛰기도 하고 뭐 티아고 복귀하면 아마 티아고도 이 자리에서 뛰긴 할 건데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드필더 이 위치에 있는 존스 위치에서 뛰는 선수라면은 이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갈리스터가 영입됐을 때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건데 결국에는 지금 스쿼드 상황 때문에 6번 자리에서 뛰고 있죠. 그래도 뭐 그 역할을 존스가 대신해서 이번 시즌 되게 잘 해주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사실 리버풀 기세가 좋고 또 특히나 최근 엔도가 물이 올랐고 살라도 결국에는 스스로 증명하면서 득점 1위, 도움 1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선수가 지금 이제 이번 경기를 마지막으로 대표팀 경기 뛰기 위해서 소속 국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조금은 아니고 아주 많이 아쉽습니다. 네. 물론 메갈리스트 오늘 정말 잘했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있는 게 좋죠. 스쿼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엔도는 일본으로 살라는 이집트로 갈 거고요. 엔도는 글쎄요. 아무래도 제가 또 한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을 응원하기는 무리가 있겠지만은 엔도는 응원하겠습니다. 미나미노도요. 그리고 살라는 뭐 이집트 개인적으로는 빨리 떨어지길 바람지만 그러니까 메시가 그랬듯이 대표팀 우승컵 한 번쯤은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사실 또 다음 대회는 2년 뒤에 열리기 때문에 지금이 어쩌면 살라의 라스트 댄스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번 대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빠른 복귀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결승 간다면 2월 초까지 두 선수 다 빠져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이 자리를 대체할 선수들이 되게 잘 해줘야 되고요. 뭐 엔도는 물론 주전으로 분류하기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살라는 주전이니까 아마 엘리엇이 이 자리를 메꿀 것 같은데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버풀이 오늘 경기 승리하면서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맨시티가 이겨도 리버풀은 1위 2점 차이로. 그리고 2위 빌라, 3위 아스날 이런 팀들과는 지금 승점 5점 차이기 때문에 잘 지켜야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 예고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원정을 떠납니다. FA컵 3라운드고요. 쉽지 않네요. FA컵 3라운드부터 좀 수월하게 가길 바랬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월 8일 새벽 1시 30분에 FA컵 3라운드 아스날과 리버풀의 경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군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